2024년 학예 논문 세미나 소프트 콘트라스티브 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말씀드리고 소프트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2020년도에 좀 다른 도메인이긴 하지만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 쓰였던 경우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메인이 될 수 있는 ICLR에서 소프트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타임 시리즈에 적용된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학습을 할 때는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보통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이 라벨링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현실에서는 이 라벨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이 있더라도 이 라벨링하는 과정이나 뭐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메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지도학습 외에도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좀 주로 다룰 얘기는 이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론은 이름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에게 슈퍼비전을 줘가지고 라벨 없이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용자가 새로운 문제를 정의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문제들을 기존 연구에서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제 뭐 컨텍스트 프레딕션, 직소 퍼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되게 흔히 얘기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인데, 이러한 뭐 태스크들을 학습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모델은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잘 이해한 이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트랜스퍼 시킴으로써 좀 여러 가지 스페시픽한 태스크들을 풀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룰 내용은 콘트라스티브 러닝, 이 대조학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여러 대상들의 이 명확한 차이를 활용해서 학습한다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확한 차이라는 거는 유사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즉,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기본적인 가정은 유사한 샘플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가 가까울 것이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은 그 거리가 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뭐 레오퍼드, 제규어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유사한 샘플들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가 좁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레오파드나 뭐 라이프보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 샘플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는 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을 토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앵커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샘플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포지티브 샘플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사한 샘플, 근데 그 기준점은 앵커가 되겠죠.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하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기본 가정에 따라서 이 포지티브 샘플은 앵커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하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것을,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논문은 2020년에 닙스에서 복습된 Soft Contrastive Learning for Visual Localiz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이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방법론별 특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존의 비전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스트럭처 베이스드하고 리트리버 베이스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각각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럭처 베이스드는 뭐 되게 정밀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매우 정확한 위치 추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D 데이터셋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카메라의 포지션 정보
그 포즈 정보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뭐 현실 리얼월드에서도 사용을 할 때 이 스트럭처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을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비전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 분야 자체가 이 로봇 공학이라던가 이 증강현실 등 이런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만 이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높은 계산량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매핑이나 뭐 매칭만 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계산량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보다는 이 빠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뭐 이미지만 집어넣고 되게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스트럭처 베이스드 로컬리제이션보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주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주얼 로컬리제이션 분야에서 콘트라스티브를 좀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이 대부분의 로컬리제이션 태스크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학습 방법론을 채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 로케이션, 이 위치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기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한계점이 있었고, 이 로컬리제이션에서는 이 해당 이미지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한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로, 사람이 임의로 이게 포지티브다, 네거티브다 이런 클래스를 좀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임의로 이 하드하게 콘트라스티브를 진행을 했을 때는 어찌 됐든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그 사이에 스레스홀드가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그 임계값 근처의 이미지 그리고 임계값 근처의 이미지 그리고 로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호함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시홀드 근처에 대한 데이터가 올바르게 슈퍼비전이 부여됐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한계점이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이 하드하게 어사이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 콘트라스티브를 통해서,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로컬리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이 실제 기하학적 공간, 그러니까 진짜 지도 정보라는 거죠. 이 실제 기하학적 공간 및 이 특징 공간 상에서 각 샘플에 대해서 좀 더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보기 전에 이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구성 자체는 이제 I랑 X 이렇게 두 가지 페어상으로 구성이 되고, I는 이미지 샘플, 그리고 X는 기하학적 위치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쭉 따라가면은 P는 뭐 CNN 모델, 셋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 매핑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기반 로컬리제이션을 위해서는 이미지 페어 간의 이 기하학적 거리의 근접성을 측정을 하는데, 이 거리가 근접한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정렬한 결과와 비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올더링 하는 거하고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를 올더링 한 거하고 서로 이제 비례하게, 이제 동일하게 올더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학습 파라미터가 설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 어사이먼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모든 앵커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근접성 판별을 위해서 임계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판별할 수 있는 임계치는 타우1, 타우2로 지정을 하고, 이때 이 타우1보다 작은 경우에 포지티브, 타우2보다 이제 먼 경우에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타우2는 타우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수식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기본적인 가정을 적용시키면은 이제 아래 프로블럼 3.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알파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두 인계값이 타우1이랑 타우2가 같아졌을 경우에는 이 알파, 즉 이 마진 값이 무조건 0이 되어야만 수식 2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진이 0이 된다는 거는 이 맥스 포지티브하고 민 네거티브 간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계치 근처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한다. 즉 타우1과 타우2가 동일해서 그 안에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동일 선상에 있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하드 어사인먼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프트 어사인먼트 방식입니다. 이 소프트 어사인먼트 방식에서는 포지티브 스코어하고 네거티브 스코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S 플러스와 S 마이너스에 대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소프트 어사인먼트는 하드 어사인먼트처럼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이진 분류하는 인계값을 통해서 이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포지티브니스 그리고 네거티브니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점수 체계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는 S 플러스는 포지티브니스, S 마이너스가 네거티브니스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각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영향함수라는 것을 추가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영향함수라는 게 아래 나와 있는 G 플러스랑 G 마이너스 이 부분인데요. G 플러스는 포지티브 영향함수, G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영향함수입니다.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람다는 타우 곱하기 람다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영향함수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타우만큼 평행이동한 거하고 동일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G 플러스 포지티브니스 영향함수랑 그리고 네거티브니스 영향함수 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타우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지티브 영향함수하고 네거티브 영향함수가 트레이드 오프 되는 저 지점을 일종의 인계값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포지티브니스하고 네거티브니스를 토대로 로스 펑션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아래 수식을 보면은 뭐 뮤랑 에타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영향함수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각각을 이제 슬로프 그리고 오프셋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로스 펑션에서 첫 번째 텀은 이제 포지티브니스를 최소화하는 텀이고 두 번째 텀이 이제 네거티브니스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뿐이지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기본적인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포지티브 샘플 길이는 좀 유사하니까 거리가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거리가 멀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그 XI하고 XA의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가 아니라 실제 지오메트리 상에서의 거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XA는 뭐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앵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샘플이 앵커 이미지하고 실제 위치에서 실제 이 기하학적 위치에서 얼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이제 타우라는 인계점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우보다 작으면 이제 포지티브니스가 높을 거고 그거는 즉 포지티브 샘플이기 때문에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FI 그러니까 I라는 샘플에 대해서 이 피처 스페이스 상의 거리를 가깝게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제 타워보다 멀게 되면은 이 샘플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학습을 해나간다는 게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었던 이 타워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도록 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동일 선상 스레시홀드 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포지티브니스하고 네거티브니스의 차이를 최대화해서 이 특징 벡터가 앵커 이미지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하학적 거리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거리가 일치하도록 학습을 한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셋이랑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CNN 구조를 이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피츠버그하고 옥스퍼드 로보카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이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 흔히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옥스퍼드 로보카 데이터셋의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저런 식으로 로드뷰 데이터처럼 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저기가 어딘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라벨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훈련 데이터셋하고 마찬가지로 피츠버그하고 옥스퍼드 로보카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로보카 시즌 그리고 CMU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즌이 붙는다는 거는 이 안에 전체 데이터셋에 안에 있는 하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VGG16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NetVLA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을 위해서 VGG16 자체가 이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을 위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CNN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 텀을 추가를 해서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 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를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어느 정도 차원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PCA랑 화이트닝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했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나 트플 사이즈처럼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거를 250 스텝을 진행했다 하는데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같은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분류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이 펄스 포지티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드 네거티브라는 게 원래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데이터들을 말을 합니다. 즉 이 하드 네거티브를 이 false positive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원래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false positive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드 네거티브들만을 말 그대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이 수집된 false 포지티브 그러니까 하드 네거티브 부분만을 재학습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옥스퍼드 로보카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나이트, 뭐 오버캐스트, 스노우 이런 식으로 그 날의 그 당시에 날씨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밤에 그리고 좀 흐릴 때 아니면 눈 올 때 사진을 집어 넣었을 때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스레시홀드는 기본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트레이드 오프 되는 지점을 스레시홀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스레시홀드를 어느 지점에 지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퍼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검색 기반 방법론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정확도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 바운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레시홀드는 5, 뭐 10, 15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얼만큼 성능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탑K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지표는 이제 탑1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값을 도출하는 그걸로 로컬리제이션 어큐레시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쿼리 이미지라는 게 있고 리트라이브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 이 쿼리라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거를 토대로 그 데이터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셋 상에서 이 모델이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다 어느 위치에 있는 이 이미지 위치하고 동일하다 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쿼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모델에다가 좀 여기가 어딘지 찾아줘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쿼리 이미지하고 검색된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드캠을 돌려봤을 때 여기서 어느 부분을 모델이 집중적으로 보고 이 쿼리 이미지를 받았을 때 리트라이브드를 거쳐서 이런 검색 결과 값을 냈느냐 그 부분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제 맨 아래가 논문에서 제안한 이 모델의 결과물인데요. 이 쿼리 이미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았고 이제 검색된 이미지는 전반적인 그 이미지 자체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뭐 나이트나 오버캐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 수 있었다 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B에 나와 있는 장표는 왼쪽부터 옥스퍼드 로보카의 어떤 트레이닝 이미지의 기하학적 위치,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의 기하학적 위치, 그리고 피츠버그 테스트 이미지의 기하학적 위치.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아까 뭐 옥스퍼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B의 맨 왼쪽 장표 같은 경우에는 로봇카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저런 경로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미지를 수집을 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모델 결과를 다 봤을 때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의 소타 모델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했을 때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로스 펑션하고 영양함수 이 두 가지가 조금 컨트리뷰션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구조를 약간씩 변경을 했을 때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양함수를 뭐 리니어로 바꾸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기존에 여기에서 제안을 했던 시그모이드의 평행이동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옥스퍼드 로보카 시즌 그리고 CMU 시즌, 앞에서 봤던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서도 이 시즌이 붙은 데이터셋 두 가지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하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스레시홀드가 앞에서는 D에 대한 스레시홀드만 존재를 했는데, 그 D보다 이제 뭐냐 아니면 가깝냐 그 반경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 각도에 대한 인계값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스레시홀드 D 밑에 있는 DEG가 그 부분인데, 이 카메라 각도도 그 이미지를 찍을 때 카메라 각도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 올려서 찍었냐, 아니면은 그 카메라 포지션 상태가 어느 부분을 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포지션에서 찍었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카메라 각도도 올바르게 검색해야 정답을 맞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들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 장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 분야에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접목시킨 어떤 새로운 연구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을 시켰고, 이 대용량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 자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쓰이기에는 VGG16하고 이 넷 VLAD 레이어의 조합은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 보였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문의 어떤 리미테이션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이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좀 이 로컬리제이션 분야에서 약간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실시간으로 이제 지속적인 컨티뉴얼 러닝을 접목을 하든 어떤 부분을 접목을 하든 실시간이 붙게 된다면은 약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자체가 이 도시 환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든 피츠버그든. 그래서 이 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산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완전 교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CLR 2024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4타임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어떤 스트래테지를 제안을 하고요. 이게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일단 결과 지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게 어떤 모델 딱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모듈화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듈을 다른 모델 프레임워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쉽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말 그대로
쉽게 넣었다가 쉽게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델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적합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타임 시리즈에다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방법론들은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장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그리고 템포럴하게, 그리고 계층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이 소프트 CLT,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포르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을 다 반영을 하면서 이 하드 어사이먼트에서 소프트 어사이먼트 방식으로까지도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동안의 하드 어사이먼트에서 소프트 어사이먼트로 바꾼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기여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소프트 CL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대부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면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단에서, 이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서 유사도를 비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얘기할 때 보통 다 가져가는 모티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존의 하드 어사이먼트 방식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이제 단순 이진 분류를 할 때 임의로 스레시홀드를 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모호함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리미테이션으로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시계열 특성을 반영도 하고, 이 하드 어사이먼트 방식에서 소프트 어사이먼트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보다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그리고 이 템포럴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렇게 두 가지의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템포럴은 이제 말 그대로 시간적, 시계열 내의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데피니션 및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 비선형 인베딩 함수 f세타를 학습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배치 n개의 시계열 데이터 라지 x에 대해서 이 시계열 xi를 인베딩 벡터 ri로 매핑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뒤에 수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서 나와 있는 수식처럼 소프트 어사이먼트의 디피니션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비주얼 로컬리제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앞에 있는 이 알파라는 부분인데, 이 알파는 소프트 어사이먼트의 어떤 상한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알파가 0과 1 사이의 범주인데도 이 앞에다가 숫자 2를 곱해주는 이유는, 이 시그모이드 안에를 보시면 이 D랑 타우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타우는 이제 어사이먼트의 어떤 샤프니스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치고, 그래서 DXI랑 XI 프라임 이 두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 상에서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XI랑 XI 프라임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거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어떤 절대값으로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타우 곱하기 d가 무조건적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시그모이드 상에서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0에서 0.5이기 때문에 알파 앞에다가 2를 붙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사이먼트를 할 때 0에서 1 범주로 이 상한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때 논문에서는 흔히 타임 시리즈에서 쓰이는 이 DTW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죠.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죠.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이제
n제곱입니다. 5의 n제곱으로 엄청나게 큰 시간 복잡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faster DTW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5n으로 그냥 n 값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그러니까 DTW하고 이 faster DTW하고 둘 다 결과값이 비슷해서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므로 이 faster DTW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둘 다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증강을 하고 아래처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사도에 따른 학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소프트맥스 수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자는 동일한 타임스탬프에서 이 i 시계열과 이 i 프라임 시계열 간의 유사도, 그리고 분모는 그 외 나머지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형태 자체가 밑에 나와 있는 info nc 로스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info nc 로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주로 쓰이는 로스 펑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CLT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서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따로 임베딩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이 info nc 로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텀은 이 인스턴스 i하고 그리고 포지티브 페어 i 플러스 n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소프트맥스의 확률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수식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텀은 이제 포지티브 페어의 로스를 나타내는 부분, 두 번째 텀은 이 나머지 페어들, 포지티브 페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페어들의 로스를 소프트 어사인먼트 값으로 가중해서 계산을 하는 텀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 그 외의 나머지 페어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학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인스턴스 와이즈하게 한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 디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이제 알파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는 두 타임스탬프 간의 차이만을 이용을 한다 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앞에서는 인스턴스 간의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DTW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시계열 상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앵커하고 다른 샘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이 타임스탬프 시점 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하고 동일하게 시계열 데이터를 증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이제 소프트맥스 수식으로 정의를 할 때 앞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소프트맥스 수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템포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연속성 뿐만 아니라 이 다층적인, 이 계층적인 특징 또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층적인 손실, 그러니까 하이라치컬 로스하고 이 하이라치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 그리고 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이 TS200이라는 논문에 이 하이라치컬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차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서 이제 B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맥스플링을 통해서 각 타임스탬프를 통합을 해가고, 그리고 이 뎁스가 깊어질수록 그 의미가 점점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 디시밀러리티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토대로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를 조절하는 이 타우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이 타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샤프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A를 보시면은 샤프니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완만하게 어사이먼트가 되고, 샤프니스가 높을수록 굉장히 좀 이 첨도가 높게 구성이 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층적인 표현의 특징들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로스 펑션은 앞에서 봤던 것들을 통틀어서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인스턴스 와이즈하고 동일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포지티브,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 외 나머지 네거티브 텀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와이즈하고 템포럴 로스 펑션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설정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람다하고 1 람다는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이것들을 전부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나눠서 최종적인 로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포 타임 시리즈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했던 모델에다가 이거를 모듈처럼 넣어서 이제 얼마나 성능이 높아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UCR 데이터셋 128개 중에서 이 결측시 제어가 안 되는 3개 데이터셋을 제외한 125개, 그리고 UEA 데이터셋 30개 중에서는 이제 다른 모델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것들만 좀 비교 선상에 놓기 위해서 29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S2 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하이어라치컬 로스를 차용했던 타임 시리즈의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도입했었던 그런 방법론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소프트 콘트라스티브 러닝 for 타임 시리즈 이 모듈을 소프트 CLT 모듈을 집어 넣었을 때 성능 차이가 이만큼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TS2 백 자체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성능이었다면, 여기에서 소프트 CLT 모듈을 추가하니까 이제 에버리지 랭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로 변모하게 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도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1% 라벨 데이터만 사용을 한 경우, 그리고 5% 라벨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 이렇게 각각 두 가지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 기존의 TSTCC나 이 CATCC 이런 모델들에다가 이제 또 이 소프트 CLT 모듈을 추가를 했을 때의 성능 향상을 보면서 이 모듈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인도메인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소프트 CLT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위의 A 장표에서 슬립 EEG는 이 이클립시 데이터셋하고 유사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인도메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도메인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메인 뿐만 아니라 이 크로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모듈을 부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단순 위에서 보면은 TSTCC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70%대의 점수대를 유지하다가 이 모듈을 부착하게 되니까 거의 20%에서 30%가량 이 모델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모듈을 단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탈부착만 하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큰 모티베이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의 어너머리 디텍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은 맞지만 이 비교 모델들이 생각보다 좀 예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21년, 2020년대 그때 좀 비교하던 모델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되게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KP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좀 불균형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했고, 거기에다가 소프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시킨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앞에서 실험적으로 좀 많이 보여준 논문인데, 이 각각의 기존에 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접목한 모델에다가 이 소프트 CLT를 단순 모듈화 시켜서 거기에다가 탈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능 차이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들보다 시계열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은 맞는데, 이제 방금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특히 말씀드렸듯이 실험에 사용된 다른 모델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모델들이 현 시점에서의 소타 모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 CLT를 붙였을 때 소타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들에다가 이 소프트 CLT,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부여한 이 방법론을 모듈화 시켜서 부착을 시켰을 때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고, 그래서 이 기존 소타 모델들하고도 좀 성능 비교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단순 방식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의 성능을 높이는 다른 연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